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키워드 104부터 107까지 원급과 비교급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원급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원급이란 무엇이냐?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기본형을 가리킵니다. 수학적인 사고에서도 우리 기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기본을 배우면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바로 응용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에 적용해 본다면 응용이라는 것은 비교급과 치상급이 되는 거고요. 기본 그 자체가 원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영어에선 원급을 강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성질 자체는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드린 사진을 보면 원형과 원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네, 동사를 가지고 원급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사의 현재 시제 그 자체를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동사 원형입니다. 기본형 또는 원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강조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강조하죠? 우리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를 활용해서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뭐 과거형이나 아니면 과거 분사와 같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규칙 변화와 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형용사라는 것과 부사라는 것도 기본형 있겠죠.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그 자체가 바로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로는 원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원급이라는 거를 응용을 하면 다르게는 강조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더라?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강조하더라. 그래서 비교급보다 더 강조되는 부분이 최상급이라 부르는 것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것도 불규칙 변화와 규칙 변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동사의 기본형과 형용사 부사의 기본형 이름이 원급과 원형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규칙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굿과 웰의 비교급은 배럴이고 최단급은 베스트고 배드와 일의 비교급은 worst와 그리고 worst와 wors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불규칙 변화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암기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시험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father와 father 이 두 가지의 차이점, letter와 rater라는 부분의 차이점이 시험에 출제는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것까지 소화하기는 좀 벅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ar과 rate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단계에서 심화적인 부분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불규칙 변화는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원급 뒤에 ER을 붙이거나 원급 앞에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표현한다. 또는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원급 뒤에 EST나 또는 원급 앞에 most를 붙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ER을 붙이거나 아니면 앞에 more이 오도록 이렇게 또 분할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름절 단어 같은 경우 이름절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라틴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게르만족의 언어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단어들이고요. 이음절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중세 영어, 그러니까 프랑스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음절 이상의 단어들의 경우에는 원급 앞에 more를 붙여서 우리가 비교급을 표현하고 또는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표현하더라.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원급 뒤에 이 R을 보시면 끝에 E로 끝나는 형용사는 뒤에 R을 붙이거나 또는 최상급은 ST를 붙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것은 끝에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R이나 EST를 쓰더라 라는 것도 마지막 have, is라는 것도 그렇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er이나 est 이렇게 붙이더라. 지금 여러분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에서 전미어라는 게 있어요. 전미사라고도 말을 하죠. 주로 여기서는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for, less 이런 이제 형용사형 전미사로 끝나는 이음절 같은 경우는 앞에 more를 붙이더라. 또는 삼음절 이상의 대부분도 앞에 more를 붙이더라.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음절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음절이라는 거는 단어를 발음할 때 생기는 모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가 이로 끝나면요. 이는 세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관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변화되고 있는 형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 자체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출제될 경우에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형태 변화를 하나하나 암기하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낭비가 됩니다.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암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시간적인 낭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올인원 강의를 통해서 확인 사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바로 키워드 105에 있는 원급 비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급이라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원급 비교라는 관점은 그럼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일단은 원급에서 비교라는 관점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as예요. 원급 비교라는 거는요. 이 두 개의 대상을 동등하게 비교할 때 쓰는 영어에서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원급 비교라는 건 무엇이다? 두 개의 대상을 동등하게 비교할 때 쓰는 영어에서의 한 가지 표현이다. 그래서 이 시험의 외에도 시험 문법 외에도 이 중요한 위치를 여러 영역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건데 지금 우선은 제가 표를 하나 사진을 띄워놨죠. as라는 부분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할 것이고 이 공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까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sky is as blue as the ocean is blue.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래 비교하기 전에는 두 문장이 낱개로 떨어져 있었겠죠, 아마. 그러면 The sky is blue. 그리고 예를 들어서 The ocean is blue. 이런 문장이 두 개가 있었다 칩시다. 자, 제가 지금 위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지금 동등하게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as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The sky is blue 쓸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할 점이 is와 blue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as를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사 바로 뒤에다가 as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자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as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The ocean is blue 라고 문장을 쓰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사안이 뭐냐면은 지금 The sky is as blue as the ocean is blue. 지금 is blue라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주절과 우리가 비교되는 대상의 경우를 종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종속된 부분 자체가 뒷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의 주절을 기준점으로 두고 뒤에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본래 as는요. 여기는 as 같은 경우 as에서 이 뒤에 나오는 as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the sky is blue as ocean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친구의 품사는 무엇이고 앞에 있는 친구는 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친구는 품사가 무엇이 되는 것이고 접속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같은 경우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만큼이라고 하더라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라는 거는 우리가 본래 생략하기 전처럼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처럼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부분과 중복된다고 해서 모두 지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 지우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누구만 as blue as the ocean is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성분의 목적어나 보어 정도만 생략을 하고 동사 자체는 남겨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예문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수자는 studies 열심히 공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Kevin studies hard. 지금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도 원급 비교를 만든다면은 수잔 studies hard 쓸 때 어디에 동사 뒤에 as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나면 그때 as를 또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동사 뒤에 as를 쓰고 문장이 끝나면 다시 한번 as를 써요. 그리고 이어질 성분을 뭐 한다? 그대로 쓴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원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앞부분과 중복이 되면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빈하고 문장을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나는 그냥 모두 다 생략을 해버리니까 나름 접속사인데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나는 살려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동사를 쓴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studies를 쓰지 않고 저는 doe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does가 무엇이냐? 우리는 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는 as를 우린 뭐라 부른다? 대동사라고 하더라. 이 대동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문장의 주절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죠? 수잔 studies as hard. 이 부분이 주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교되는 관점 이하에서 더즈가 쓰였다는 것은 그 기준점은 앞에 있는 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했지만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라면 무엇을? do나 does나 did를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 대동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급 비교의 경우 비교 대상의 동사는 주절을 기준으로 대동사로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까지도 출제가 현재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고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그냥 내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원급 비교의 경우 비교 대상의 동사는 이 주절을 기준으로 대동사로 쓸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은 주절이므로 만약 주절의 동사가 우리 서술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대동사는 비동사로 쓰도록 하고 만약 주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대동사는 do나 does나
did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급 비교의 경우에 일반 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뒤에는 as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나는 동사만큼은 살려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대동사를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랬을 때 만약 기준점은 주절이니까 주절의 동사가 비동사라면 대동사는 당연히 비동사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반 동사인 경우에 뭘 쓴다? does나 do나 did를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 수잔 studies as hard as Kevin is. 틀렸죠? 그죠? is를 쓰면 안 되죠. 왜?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does를 써야지 i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항상 주절이 되고 기준점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동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공식이나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았으니까 as 구문에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일단 해석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것처럼 글씨가 좀 깨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친구는 부사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써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이고 해석은 만큼이죠. 그러면 수잔 studies hard 라고 했을 때 수잔은 열심히 공부한다. 케빈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가 없었다면은 수잔은 열심히 공부한다. 케빈만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해석까지는 됐고 지금 보시면은 누가 여기 여전히 또 나오죠.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수 있더라. 또는 형어명의 어순을 가질 수 있더라. 자,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as 뒤에 이렇게 삭선을 내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as 앞에 삭선을 내려도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의 완결성을 기준으로 뒤에 형용사가 나올지 부사가 나올지 결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불완전하다, 비동사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면은 부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은 부사 같은 경우에 명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형어명이라는 어순으로 특이하게 이제 만들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자, 이제 보시면 as 원급과 비슷한 출제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형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수직선을 이렇게 앞에서 내리더라. 그죠? 그러고 나서 문장의 완결성을 가지고 형용사냐 부사냐의 선택을 묻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how 명사절. 그죠? to 명사 to 했을 때 to 그리고 지금 배우는 as 원급 비교 마지막 so that절이죠. so that절이라는 거는 결과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 다 다시 한번 how는 무엇이다? 명사절이다. 그 다음 to는 뭐다? to 관용 표현이다. 그 다음에 as는 as 원급 비교다. 그 다음에 so that 같은 경우에는 결과 부사절 용법이죠. 됐습니까? 이들 모두 예를 들어서 how 같은 경우는 뒤에 형부가 나오고 to 같은 경우는 to와 to 사이에 형부가 나오고 as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 선택 물어보고 so that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물어보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누구는 여기 to부터 so that까지는 그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명사절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형부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암기하실 때는 what to에서라고 외우시면 돼요. what to에서, how to as so, what to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how to as so는 뭐다? 형용사 부사의 선택을 물어보더라. 그리고 이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몇 형식과 같이 나오더라. 자, 이들의 경우 주로 이 형식 동사가 앞에 쓰여서 부사를, 다시 한번, 형용사가 나올 자리를 부사로 바꿔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높다. 물론 how to as so라는 부분이 어순이 형어명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그보다는 이들의 경우 이제 동사가 이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부사로 바꿔서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로 이 형식 동사가 앞에 쓰여서 형용사가 나올 자리를 이 부사로 바꿔서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비율이 높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형용사 부사의 선택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형어명의 어순, 그리고 as에서 이 접속사 이하의 대동사가 가능하다는 것.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주절이었고, 자, 그 다음 지금은 원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 사이에는 누가 불가능하냐면 비교급을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s large as이지 as larger as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as harder as가 아니죠. hard가 맞는 거지. 원급 비교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비교급을 써서 안 된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not as도 있지만 not so as도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평서문의 경우에는 so as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불가능하다? 평서문의 경우 so as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so as를 쓰려면 반드시 문장 성분이 부정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he sky is as blue as ocean이라고 했을 때 sky is so blue라고 쓰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부정문이 아닌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급 비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될 부분,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 출제 포인트.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형용사와 부사 선택의 기준, 그죠? 그래서 주로 이형식 동사를 활용해 출제하죠. 두 번째, 만약에 명사를 쓰려면은 형어명의 어순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절대 어형명의 어순은 가지지 않습니다. 자, 원급 비교가 시험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놓칠 게 지금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as 사이에는 뭐가 불가능하다? 비교급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사절 접속사 as 내 동사는 주절을 기준으로 두고 대동사를 쓸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대동사는 비동사, 주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 대동사는 do나 does나 did,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so as 같은 경우 부정문에서만 쓸 수 있다. 형성문에서 so as 쓰면 틀립니다.
자, 여섯 번째. as와 같은 어용. 누가 있어요? how, to, as, so.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원급 비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우리 멈추고 한번 필기해보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인강으로 복습하거나 그러시면은 잠깐 중지하고 필기를 더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원급 비교를 가지고 활용한 관용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둘 부분은 뭐 as 주어 can이나 as any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not so much A as B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실게.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Not so much A as B나 not A so much A as B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예요. 이 as라는 자리 있죠. as라는 자리. 이 as라는 자리가 각각 then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as를 then으로 고쳐서 안 되더라.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참고하자.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더 보시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해부학 연구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라고 했을 때 정답은 바로 1번이 틀렸어요. 왜? 소해지 같은 경우는 부정문에서만 가능한데 지금은 부정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급은 우리가 원급 비교라는 관점 말고는 따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이제 비교급 비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급 자체는요, 형용사와 이 부사라는 부분을 강조한 한 어형입니다. 그래서 원급 앞에 뭐를 붙이거나 원급 뒤에 이 r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비교급 비교라는 거는요. 단순 비교급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비교급이라는 말이 붙은 관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논점이 있는데 그냥 비교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 비교급이라 부르고요. 만약에 비교급 비교라고 부르게 되면 그러니까 비교급이란 말 뒤에 비교가 한 번 더 붙게 되면 그거는 두 개의 대상을 이제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급 비교에서는 as였다면 이번에는 more than 또는 equal th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단순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나올 필요는 없다. 비교급 비교라는 부분에 than이 있는데 이 than이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단순 비교급인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than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비교급 비교에 해당이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han이 있으면 앞에 무조건 more이나 아니면 er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more나 er이 그냥 있으면 무조건 than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비교급 비교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은 more than이나 equal than 똑같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도록 하고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제가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예문을 들었던 게
The sky is blue. The ocean is blue.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비교급 비교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똑같습니다. The sky is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blue. 지금은 뭐 blue보다는 bluer than 비교급 than 그죠? 비교급 than 이게 공식이에요. bluer than the ocean is blue.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as랑 다를 게 없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생략이 될 수 있다. 여기는 is와 blue는 앞부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 생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나는 굳이 다 생략하는 건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The sky is bluer than the ocean. 대동사.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급 비교를 만들면 되겠구나. 자, 이 문장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ore than이나 er than 또는 less tha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등 비교 또는 열등 비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급 비교를 만드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교급 비교 자체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보다는 비교급을 이제 활용한 비교 대상 일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키워드 111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의 일치 관점으로 출제되며 문제가 나올 경우 난이도가 일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er than이나 more than 또는 less than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더라라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동일 대상의 성질 비교라는 관점이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han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er이나 more가 있어야 되더라. 그런데 지금 문장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past가 아니라 pastor이라고 고쳐야 됐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간단하게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키워드 107로 넘어가서 비교급 주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 주요 표현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심호흡하고 집중해서 키워드 107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107을 이제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급 주요 표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not 비교급 than이 있고요. 또는 no 비교급 than이 있습니다. not 비교급 than이 있고요. no 비교급 th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오고 있는 첫 번째 not의 경우에는요.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부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no 비교급 than의 경우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비교급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not 비교급 than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부정한다면 no 비교급 than의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서 보면은 not 비교급 than의 경우에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얘는 직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no 비교급 then의 경우에는요. 직역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as 반대 원급 as.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 비교급 주요 표현의 경우에는 정말 쉬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기본을 가지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두 번째, 소주제 두 번째 비교급 비교를 활용한 관용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ot more than이 있죠. not more than. 제가 not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뭐뭐보다 많지 않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뭐뭐보다 많지 않은.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has not more than 20 books. 뭐뭐보다 많지 않은 최대 20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말은 최대 20이라는 거는 그 이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석할 때 기껏해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not less than이 있어요. not less than. not의 경우에는 어디를 부정한다? 바로 뒤를 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하면 뭐뭐보다 적지 않은, 뭐뭐보다 적지 않은 이렇게 되죠. 뭐뭐보다 적지 않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t least와 동의어를 이룹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적인 원리를 알아봐도 되고요. 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not에서 t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tt로 시작하는 애들. 그래서 not more than은 at most, not less than은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알파벳이 not more than일 때 앞 철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셔도 편리하실 거예요. 우선은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이라고 했을 때 not이라는 거는 바로 뒤에를 부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다. 자, 이번엔 no more than과 no less than이에요. 자, 제가 아까 as 반대원급 as라 그랬는데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no more than에서 more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비교급이에요? many와 much의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원급이라는 게 many와 much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many와 much 같은 경우 반대 원급으로 따지면 뭐가 돼요? 반대 원급. 반대 원급으로 보면은 few나 little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죠? a few as라든지 a little as 뜻이 뭐예요? 이게 only잖아요. 그죠? 오로지. 아,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not less than을 한번 볼까요? not less than. less라는 건 little의 비교급이죠. 그러면 little은 누구와 반대가 돼요? as much as잖아요. 그죠? little이나 much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이에요? 불가산 명사 관점이에요. 아직 모르는 학생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many는 가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이고 much는 불가산 명사를 수식하죠. 다시 또한 few는 가산을 수식하고 little은 불가산을 수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less의 원급은 little이고 little의 반대 원급이라는 것은 much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no more than 같은 경우는 as few as와 동의어, as little as의 동의어니까 only, 단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no less than 같은 경우는 as much as, 자기가 마치 뭐뭐나 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위를 보시면 비교급 비교를 활용한 관용 표현 첫 번째가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부정이지만 이 뒤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A가 B가 아닌 것처럼 저는 이때 then을 부터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C도 D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B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C도 D가 아니다. 자, 이번에는 A is no less B than she is.
A is not less B than C is D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no less B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긍정이 되죠.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A가 B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C도 D이다. 이렇게 돼서 양자 긍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해석을 할 때 than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양자 부정이나 양자 긍정 해석하는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is no more B than C is D 라는 부분, 동의어는 A is not B any more than C is D 라는 것도, 또한 A is just as B as C is D, 여기까지 모두 다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B와 D가 같다면, 다시 한번, 뭐와 뭐가 같다? B와 D가 같다면은 이때 D의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예문이에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a fish.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도 물고기가 아니야. 이렇게 써도 되는데 결국에 지금 a fish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절을 기준적으로 잡는다면, 여기가 주절이라면 누구를? a fish라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B라는 부분이 주절에 B와 성분이 일치한다면 뭐 한다?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사가 is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뭐다? 여기다 제가 필기는 안 해드렸는데 than 이하 동사의 경우 비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꼭 알아두시고요. 이 기준점이라는 건 무엇이다? not 비교급 than과 no 비교급 than의 차이점을 알아두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서 암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소주제 세 번째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교급 비교를 활용한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가 있죠. 오른쪽에는 much less, even less, still less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금 왼쪽은 more가 있는 부분은 긍정 의미를 강화하는 것. 의미는 똑같은데 오른쪽의 less는 부정 의미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문처럼 he can speak French, still more English. He can't speak French, still less English. 지금 부정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still more과 still less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more가 쓰이면은 뭐가? 긍정문. less가 쓰이면 무엇을? 부정문.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1번째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 라틴계 비교를 시작으로 최상급까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급과 비교급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2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